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시죠? 김용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렇게 바쁠지 몰랐어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원내대표보다 사실은 원내수석이 훨씬 더 일을 정치하게 다 꼼꼼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석이 더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님 훨씬 중요하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님? 야, 이거 저희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거 김용민 의원 아부편 해가지고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별도로 하나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보세요. 아, 그래요?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네, 이재명 전 대표님이 되셨지만. 그러네요. 네. 예. 하여간 저희가 요새 국회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아침에는 다 회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모실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저희가 이 매불쇼 하는 가운데 저희가 김용민 의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대통령이 이런 인식이라면 이거 너무나 심각하다 싶은 게 바로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네. 그 대통령과의 지난해 12월 5일 날 있었던 그 독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상민 장관 경질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제 입장을 김진표 의장이 좀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 특정 세력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정부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이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방송 보지 마시라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꾹 참았다라는 게 이제 김진표 의장 회고록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이제 거기에다 대고 대통령실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하게 네. 반응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얘기가 허언이지 않을 그러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김진표 의장과 윤 대통령은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소통했고 뭐 식사도 자주 했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깊은 얘기들을 할 시간들이 많았던 사이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또 김진표 전 의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중해서 저희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회의도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합의 안 하면. 그랬던 분이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남겼다라는 것은 작심한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상민 전 장관을 우리가 탄핵하려고 했을 때 네. 김진표 의장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정부가 해임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네.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진표 의장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나 그 태도들 같은 것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신빙성이 높은 얘기처럼 저는 들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금도 이제 극우 유튜버들 유튜브 방송도 뭐 당연히 그렇게 경도됐을 수도 있겠지만 천공의 네. 방송을 지금 꾸준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떨쳐내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왜냐면 꼭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과민한 반응,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역시 또 뭔가 건드려서 화들짝 놀라서 또 경노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천공으로부터 천공 방송 보고 나서 네. 정책 집행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천공이 무슨 방송을 했다 그러면 몇 주 후에 대통령이 정책으로 실제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정치와 그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할 법한 얘기들을 이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 목숨을 잃었던 이 사안에다가
적용시키고 얘기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끔찍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대통령으로서 현장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바르고 분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때는 KBS가 좌파 언론이라고 판단했나 봐요. KBS, MBC, JTBC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그런 이유도 의혹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도 뭐 좌파고 뭐 네. 다 모든 언론 다 좌파라고 좌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끝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좌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어 네, 국정을 네.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예. 점점 더 짙어지는 거죠. 이런 말들이나 그러니까요. 행동들을 보면.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국정 운영을 실제로 뭐 천공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거 유튜브를 보고 참조해서 한다면 근데 뭐 사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인사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냐. 하긴 예, 유튜브 그렇죠. 보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사실상 유튜브 정권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 보수 안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원님 오늘 아침 오전에 네. 과천 정부청사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네. 어제 긴박하게 야 5당이 김홍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네. 오늘 급거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는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의결을 해버렸는데요. 속사포처럼 움직이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탄핵을 발의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사실은 탄핵을 굉장히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는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 김홍일 위원장이 곧 사퇴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와서 좀 빠르게 탄핵을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이번 주 중에 혹은 주말 정도까지 해서 네, MBC 장악을 위한 필요한 의결들을 다 끝내놓고 곧바로 사퇴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안을 원래 다음 주에 발의하려고 했다가 네. 이번 주에 지금 바로 발의하자. 땡긴 거군요. 라고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제일 좋은 건 어제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어려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네. 대략 짐작은 네. 갑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제 발의를 하고 김홍일과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탄핵 발의했으니까 꼼짝 마라. 네. 너희들이 당당하면 네.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예, 위법한 행위를 더 하지 말고 사퇴도 하지 마라. 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예, 라고 뭐 저희가 경고를 한 건데 예, 안 들을 것도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듣고 지금처럼 강행을 했을 때 네, 여기에 대한 불법성을 저희는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를 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고 경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김홍일 위원장이 주말 중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하는데 네. 사퇴하더라도 탄핵 중단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퇴하더라도 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사퇴라면 탄핵을 저희가 해도 헌재 가서 각하되니까 의미 예.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김홍일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사 각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법사위에 보낼 수 있거든요. 법사위 네. 조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탄핵은. 조사. 네. 네.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홍일 탄핵안에 대한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해서 예. 관련 공무원들 다 부르고 예. 증인 다 불러서 예. 이번 결정이 얼마나 위법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네. 김홍일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에게 부역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 사퇴하면 끝날 거라고 하는 착각하지 마시기를 네. 이번에 지금 좀 분명한 경고를 좀 합니다. 예.
와,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관례대로 보면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사실 사퇴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나버린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민주당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네. 각하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는 보내기 전에 네. 헌재 보내기 전에 현재 보내기 전에 예. 국회에서 먼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네. 예. 근데 21대 때 이동관 때는 왜 안 했냐 네.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21대 이동관 때는 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이제 22대가 돼서 네. 법사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입법 청문회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뭐 그 선임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네. 방통위 사무처에서 알아서 뭐 박문진 이사 교체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MBC 뭐 사장 교체까지 이르는 과정을 네. 본인이 빠지더라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오늘 의결을 한 건데 그랬을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무용한 절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위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법사위 조사를 통해서 예. 그 위법성을 드러낼 것이고 예. 관련된 사람들 증인으로 싹 다 불러야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 묻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 물리고 네.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하고 그래서 이런 법적 조치들을 이제 위원장 한 명 그만두는 걸로 위원장 책임을 벗어났다가 아니라 실무선까지 다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물려야 네.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분명하게 얼마 전에 과방에 나와서도 예. 이런 거 논의할 계획이 없다, 없다. 문건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했던 걸 보면은 예. 거짓말이었거나 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그런 네. 행태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진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는 언론 장악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중단시켜야 될 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용한 법적인 권한들을 최대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그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께서 MBC 죽이기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일까요? 글쎄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어떤 첩보를 있었는지 제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예. 뭐 뭔가 좀 비슷한 흐름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뭐 방송장악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방통위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도 엉뚱한 생각했다가는 같이 처벌받을 수 있겠네요. 네, 분명하게 좀 예. 경고합니다. 그 법사위에 이제는 네. 그 여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들어왔죠. 그래서 그 전과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네. 평가가 있는데 네. 일단 여당 간사 뽑았습니까 이제? 아직 안 뽑았어요. 언제 뽑습니까? 그건 이제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시기 나름인데요. 네. 일단 위원장님 생각은 그때 뭐 법사에서도 밝혔듯이 왜 뽑을 때 안 들어왔냐. 네. 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지각하고서 지금 뽑아달라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뭐 하고 계셔서 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다음번 회의 때 바로 뽑아줄지 아니면 조금 예. 더 있다가 뽑아줄지는 그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막 그렇게 서로 뭐 국회 선진화법으로 제소할 거다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네, 네. 보수 언론들이 그 지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회의 운영하는데? 영향이 뭐 크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는 낯선 거죠. 다른 거고 낯선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또 일방적으로 저쪽이 여당이 이제 자기들이 불편하고 당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건데 우리 야당도 힘듭니다. 야당도 힘들죠. 네. 아니 네. 그러니까 그 법대로 정확하게 예. 운영을 뭐 하는 것을 좀 천명하고 야당에게도 또 야당 의원들도 뭐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도 뭐 더 이제 신경 예. 써가면서 예. 발언도 뭐 더 조심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분 늦었는데 발언 기회 안 좋다고 엄격한 회의 운영을 예, 이게 국회법에 그 따라 순서 지나가면 그냥 끝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원래 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예, 그걸 더 예. 이제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대신에 그래도 법사위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편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편해졌냐면 예. 여당에 들어오면 이제 국민의힘과 저희가 신경전 아닌 신경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예 의사진행 발언 하다가 반나절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발언하면 쓸데없는 앞에서 거 또 뭐 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예. 신경전 하고 뭐 눈싸움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위원장님이 다 혼자서 정리를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고요. 위원장이 알아서 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렇죠. 길을 헤쳐주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오히려 저희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예.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네,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그렇군요. 똑같이 조용히 시킨다. 네, 그러니까요. 예. 너무 공정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네. 열렸고 저희도 현장에서 무려 14시간 생방송을 그랬었죠. 했는데요. 현장에도 저 부대표님 저희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그때 그 최혜병 박정훈 수사단장 변호인단에게 끝난 다음에 슬쩍 물어봤어요. 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이 제일 잘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네.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인품도 좋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입법 청문회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효과는 최혜병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셨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여론이 좀 강력하게 형성돼 가고 있다라고 네. 좀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게 저희는 원래 그런 뭐 입법청문회 기획 의도도 그런 것들이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 효과도 사실 발휘가 됐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럼요. 완전히 뚫린다 이런 건데 네. 국민들,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네.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실시간 현장이었다고 그랬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예. 특히 선서 거부하면서 말은 또 제일 많이 했던 이 사람들 태도를 보면 네.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한 말이 바로바로 거짓말들이 예. 탄로가 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임성근 사단장이 막 대놓고 막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임태훈 소장 내가 봤는데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뭐 제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섭 전 장관을 만난 때가 7월 달쯤에 마리온 행사에서 만났다. 그러니까요. 어떤 행사에서 만났다라고 예. 했고 이종섭 전 장관한테도 7월 17일. 예, 만난 거 기억하냐 그때 만났다 이러잖아요. 예. 보니까 기사가 있어요. 안 만났다는 기사가 있어요. 수두룩 뻑뻑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이 예. 저쪽이 얘기하면 맞다고 예. 그냥 계속 호응해주는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응해주고 네. 거짓말을 서로 예. 이렇게 증폭시켜주고 있는 관계였던 네. 게 딱 드러나 버렸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7월 31일에 네. 주목을 하셨는데요. 바로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02800 이게 7070인가요? 네, 7070.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 끝나고 8초 뒤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의 법무참모 정도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예.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첩 보류를 시킵니다. 이 대목에 특별히 주목한 까닭은 어떤 것입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이 저는 이 사건의 가장 그 의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봐요. 이게 그 전에도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해서 네. 이상하다라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의 전화를 통해서 사건이 망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최초로 망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 바로 7월 30일 전날 그렇죠. 이종섭 전 장관은 자기가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첩하라라고 사인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사인에 따라서 박정훈 대령은 이제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를 하려고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국방부에 다 나와서 근처에서 점심까지 그렇습니다. 먹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첩보류랑 브리핑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건데 예. 뭐 여기도 잠깐 있긴 한데요. 예. 저기도 있네요. 네. 보시면 네. 이게 11시 54분 04초에
전화가 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요. 예. 근데 그 통화 시간이 168초예요. 여기 통화 내역에 나와요. 168초라고. 네. 예. 그동안은 우리가 이 168초를 계산을 안 해봤어요. 네. 그냥 전화했고 그다음에 57분에 전화했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68초를 더해보면 예. 11시 56분 52초에 56분 52초에 전화를 52초. 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11시 57분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한 사이가 8초가 비는 거예요. 8초. 예. 8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네. 벌벌 떨었겠죠. 끊자마자 취소시켜 이렇게 바로 지시를 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받자마자 네, 바로 네, 이걸 취소시켜야 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어제 사인했는데 이걸 취소시키는 게 진짜 망설임 이상한데 없이. 예,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초가 그 의미예요. 예. 그리고 박진희 보좌관은 핸드폰으로 전화했잖아요. 핸드폰을 예, 예. 열어서 자기 휴대폰으로 김기환 사령관 전화번호를 찾아야 돼요. 예. 아무리 빨라도 우리 가족도 한 5초는 걸려요. 제가 찾으면. 예. 그렇죠. 네, 예. 한 5초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실제 지시하고 전화를 휴대폰 찾아갖고 전화한 시간은 예. 2, 3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머릿속에 사고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곧바로 지시를 한 겁니다. 전화 끊자마자 야 네. 당장 취소시켜. 어. 이러고 바로 전화를 해야 8초예요. 그러면 장관이 전날 결제한 거를 당장 취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죠. 대한민국 딱 한 명이에요. 네. 장관의 아니 대통령의 무슨 군사보좌관인 무슨 저기 안보실장인 등등이 백날 전화해봤자 네. 즉시 취소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한번 고민해보죠. 야 지금 안보실장이 나한테 같은 장관급인데 네. 안보실장이 나한테 이거 취소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박진희 보좌관이랑 상의를 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전화를 받았으면 예. 상의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 바로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깨졌 그러니까요. 예. 168초면 2분 48초 동안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네. 경로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박진희 보좌관한테 군사보좌관한테 그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옆에 있었다. 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네, 이종섭 장관 옆에 있었고 바로 예. 자기가 전화했다 이 얘기는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게 저희가 숫자를 더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네.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좀 초점을 안 맞췄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700몇 통의 전화가 예, 오고 그렇죠. 갔다. 그러니까 그걸 다 세서 더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날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경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7, 8초 사이로 막 전화를 받으면서 네. 이거는 사건을 이첩보류 시켜서 왜 이첩보류를 시켰겠습니까? 없던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공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로 만들어서 구속시켜서 아웃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골프 모임. 네, 이날도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이모 씨. 그렇죠.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의 예, 2차 2차 주포. 사건에. 예, 이 사람 모른다고 했는데 그 골프 모임 카톡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거기에 이것도 등장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 경로설과 대통령만 개입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왔고 네. 물론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개입설과 뭐 친분설, 구명 로비설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예. 상황이었거든요. 예.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 골프 모임과 관련된 카톡방이 등장하면서 급부상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최혜병 사건과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예.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냐. 아, 예. 이종호라는 사람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예. 지금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예. 이게 확 커져버렸어요. 예.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 이제 민들레에서 보도했던 건데 실제로 그때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임성근 사단장이. 예, 실제 골프 모임에서 등장했던 예. 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월 27일과 6월 3일 날 예.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는 그 골프 모임도 모르고 골프와 관련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여기서 지목했던 날 중에 이틀이나 네. 골프를 쳤던 게 네, 확인이 된 거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경로는 예. VIP가 아마 했겠지만 네. 그 이후 과정들은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 예. 라는 이런 의혹들이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경로한 거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경로했나? 아니면 경로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나? 사실 이거는 수사하지 않고는 알 수 네. 없는 상황인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뭐 그분은 뭐 앞서 마리논 사건처럼 그렇죠. 뭐 대놓고 덮어놓고 거짓말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몰랐나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골프장 예약은 사단장급이 사단장이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 이하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의 손님들이었던 거다. 네. 그리고 주비는 블랙펄의 이모 씨다. 네. 예, 근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하니까 따로 골프 모임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네, 네. 이 정도면 공수처가 네. 이 단톡방 멤버들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죠.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곳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네. 아마 좀 뭐랄까 버겁다고 해야 될까 그럴 거예요. 아마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니까.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신속하게 네. 빠르게 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증거들이 있어요. 네. 이런 증거들은 공수처가 좀 빠르게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특검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 네. 특검에 그 증거들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입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카톡방도 나왔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좀 이상했던 점들은 있어요. 네. 박정훈 단장도 증언을 했는데 수사 초기부터 네. 수사 계획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안보실 쪽에서. 안보실에서. 네. 그래서 수사 계획서 정도는 보내주긴 했지만 이런 적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군내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계획서를 대통령실이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임성근 때문에 예. 계획서까지 요구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으로 퍼져가고 있는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경로에서 사건에서 빼라라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임성근이 들어갔는지를 관리해왔던 것 아니냐.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초기부터 바로 임성근은 자기 구명을 위한 예. 활동들을 해왔던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거. 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관계도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필요하면 해야죠. 예. 네. 저는 저희가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또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그렇군요. 네. 예. 할 때 필요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다시 지금 예.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땠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 하나로 모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언제 합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저희도 평가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네. 입법을 위한 다양한 것들을 사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는 또 해야 된다라는 공감되는 법사위원들한테는 형성돼 있거든요. 예. 여당도 그렇습니까? 여당은 매우 싫겠죠. 너무너무 싫을 겁니다. 예. 여당은. 네. 근데 이거 여야 합의 안 하면 못 하나요? 아니에요.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그 표결로, 다수결로.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애걸복걸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야, 이게 지금 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22대 출발하자마자 네. 빠르게 의장 선출하고 상임위 배분하고 네.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의 효능감, 국회가 살아있다, 네. 제대로 견제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개혁기동대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게다가 알겠습니다. 몽골 기병처럼 빠르게 전진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벌써 28분이어서 40분에는 가셔야 돼가지고 예.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것들 너무 많은데 이건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말이죠. 국회 법사위에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42만 명이 넘었습니다. 42만 297명입니다. 오후 2시 23분. 6분 전에 42만 297명. 저희가요, 아침부터 계속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부터 했죠. 어제 37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주말 지나가면 100만 넘지 않을까요? 진짜 엄청나네요, 속도가. 네.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국회 청원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인증도 해야 되고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5만 넘기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많은 분들이 청원해주고 있다는 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성남 민심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이미 42만 개의 촛불이 켜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네. 이게 100만 되고 200만 되고 1000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국민들이 다시 승리하는 그런 예. 순간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청원이 이제 5만을 넘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관련 상임위인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를 보내셨어요. 네, 네. 이게 사실 탄핵을 발의해라라는 게 어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애매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탄핵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상임위는 또 법사위니까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아, 국회의장이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또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한 20일 정도인데 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네. 필요하면 대체 토론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해당 소위인 예. 청원 소위로 회부를 네. 합니다. 그러면 예. 청원 소위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청원 소위 위원장은 누구예요? 네. 접니다. 아니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예.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바로 죄송합니다. 질문하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접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청원소위를 어떻게 이제 운영할지 예.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청원소위에서 논의해서 이걸 네.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보내고 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 결과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서 보고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청원들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청원들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다가 임기 만료 폐기돼 왔거든요. 네. 아니면 비슷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면 청원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폐기가 되고 정리가 돼 왔는데 네,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청원이 지금 이렇게 불이 붙었고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더 네. 적극적으로 네. 청원을 해주시고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중에 100만 넘기고 예. 막 200만, 300만, 1000만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때 100만이 넘는 순간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최대한 네. 조용히 바보인 척하면서 있으려고 했다가 지금 청원 소위원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견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국회법상 네. 청문회는요 예. 소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예. 청원 소위가 열리면 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 청문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아. 증인들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양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다양한 조사와 이런 증인 신문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죠. 적용이 됩니까? 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그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무서운 힘을 국민들의 이 분노와 이 엄청나게 모이는 에너지들을
청원소위에서 네. 저희가 그대로 표출을 하고 이 정권의 무도함을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실수록 점점 예. 청원소위의 힘이 커질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청원소위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넘겨드릴 의향이 있는데 네, 글쎄, 잘하실 것 같아서요. 예, 그분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모르겠습니다.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청원소위 위원장을 넘기라고 또 이제 예.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과거 사실 21대 때는 이러저러한 법사위상의 뭐 이제 실수나 이런 문제를 막 지적을 하고 뭐 조롱도 많이 당하고 좀 네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22대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법사위 전략 굉장히 지난번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랬죠. 그 전략을 예, 이 프로그램에 와서 꼭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뭐 이미 법사위 돌아가는 걸 보셔서 아셨겠지만 뭐 입법청문회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권한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가 좀 짰었고 네. 이제 곧 또 확인되겠지만 탄핵을 하면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탄핵을 하면 탄핵 사건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까 김홍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동시에 뭐 한 5개의 국정조사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국정의 난맥을 예. 법사위에서 계속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국회가 예. 되게 무기력해 보였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뭐 불러도 장관 잘 나오지도 나오지도 않고 않고. 나와서 막 또 그 의원들이랑 싸우고 돌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국회가 법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네.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썼어요. 네. 꽁꽁 숨겨놨던 권한을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다 쓰자라는 전략을 좀 짰고 다행히 뭐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또 동의하시고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이런 전략들이 쭉 펼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한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뭘 어떻게 싸워요? 세게 싸우지. 그런데 네. 진짜 네. 예, 진짜 세게 싸우겠다. 그런데 그게 뭐 막 물리력을 동원하고 말싸움하고 이게 아니라 네. 국회법에 따라서 그럼요. 예, 따박따박 지킬 거 지키면서 네. 아주 이제 똑부러지게 예, 그렇게 싸움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주당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보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입법입니다.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요. 네. 이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서 말씀을 현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에 나섰어요. 비슷비슷한데 차이점은 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수청을 이 총리실에 두는 겁니까? 행안부로 가는 겁니까? 어제 경향신문 단독은 네, 네. 총리실로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전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는 처음부터 저희가 뭐 약속드렸던 거라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까지는 TF 내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수청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총리실 산하로 둘지 아니면 다른 행정부 산하로 둘지는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 안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공소청, 그러니까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과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절대로 한 기관 안에 두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산하에 다 두는 것으로 그렇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랑 가장 큰 차이점.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 예컨대 뭐 법무부, 행안부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법무부 총리 아니면 법무부 행안부 아니면 아예 독립된 공수처처럼 독립된 기관이 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데 어쨌든 간 한 기관 안에는 두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분명한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아마 조국혁신당이랑 큰 틀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비슷할 거예요. 네, 그동안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서 논의를 주도했던 분들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를 주도한 분들이 결국에는 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틀은 비슷할 건데 네. 일반적인 뭐 세부적인 사안들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들을 저희가 얼마나 더 수용할지 혹은 그쪽이 얼마나 더 수용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안이 7월 중으로 나오면 네. 그 안을 가지고 예. 법사위에서 아마 심사하게 될 건데 네.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이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하면 저기 황운하 원내대표나 조국 대표랑도 얼마든지 소통 같이 하면서 안들을 숙성시켜서 통과를 시키는데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그 제3의 기관으로 특검 네. 추천권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 얘기했습니다. 네.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 네.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이죠. 이쪽에서는 대한변협으로 네. 추천권을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시간 끌기 용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곧 최혜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건데요. 네. 그때 수정안 내면 됩니다. 수정안을 내. 수정안 내면 그날 처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고 정말 처리하고 싶으면 예. 그냥 수정안을 내세요. 7월 2일 날 저희 이제 본회의 잡혀 있거든요. 예. 안건 그럼 처리용. 7월 2일 날 최혜병 특검법 통과됩니까? 네, 저희는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2일 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정성을 믿고 네. 그 제출한 수정안을 저희가 그때 검토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 상권 분립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기구에서 검사를 추천한다? 이게 조금 어색하거든요. 네. 소추와 판결을 한 분리했던 사람이 하는 것과.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색하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상하고 예. 변협은 원래 지난번 21대 예. 안은 변협 추천을 예. 뭐 민주당이 다시 거기서 추천하는 그렇죠, 안이었으니까 네. 그 부분은 21대 안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수정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겠다. 예컨대 네. 수정안을 안 내면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그렇죠. 의미 의미 없는 얘기 하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로 네. 그냥 치부하겠다라는 것이고. 맞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네. 지금 물론 이렇게 국민적 열기가 높긴 합니다만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거부권 행사하겠죠. 자기 사건이 네.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네.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다시 재의결하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고 또 국민들께서 많은 네. 힘을 실어주시면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또 기대하면서 예. 가야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는 재의결이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면 다시 발의할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발의할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 국정은 언제 합니까? 국정조사는 아직 이제 의장께서 얼마 전에 어제 보고가 있었고 네. 특위를 빨리 꾸려야 됩니다. 의장께서 그거는 좀 신속하게 꾸려주시면 예. 빨리 출범할 수 있죠. 예. 국조는 저희는 7월 중순에는 예. 국조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뭐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국정조사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네. 청원. 네, 입법 청원 소위에서의 여러 가지 청문회들이 청문회. 있을 수 있으니까 청원 소위 주목하겠습니다. 네. 청원 소위 청문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놓고 보면 네. 마냥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아직까지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거부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 헌재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반적인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됩니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걸 자꾸 가져오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사건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될 게 빤히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위헌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다른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자기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당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두 가지 시간이 없지만 네. 5분만 더 하면 3분만. 큰일 났네요. 지금 네. 43분이니까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국민의힘 설득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하나랑 또 하나는 탄핵을 해도 헌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 팀워크를 같이 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 인용되기가 어렵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너무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네, 뭐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우려하는 지점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위법한 행위, 위헌적인 행위들을 확인 받아놓는 것들을 계속 쌓아놔야 된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네. 국민들의 움직임, 선택입니다. 예, 국민의 선택.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지난번에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헌재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8대 0으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헌재 구성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면 헌재도 그걸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헌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이 부분은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원,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숫자로 보여주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100만, 1000만이 네. 청원을 하면 저는 최혜병 특검법은 네. 거부 못한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고 거부하더라도 제2결대 인용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정농단 특법. 이 책이 혹시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인데요. 예. 의원님이 쓰신 책입니까? 그럴지 않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고 윤석열 당시 특검 팀장, 그러네요. 수사 팀장이 박영수 특검. 같이 쓰는데 관여했겠죠.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윤석열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사건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들의 영향권 안에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이라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잘 듣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그 대목을 그때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이익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 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 자, 그때 딱 윤석열이 검사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사건은 대통령의 자기 사건은 특검으로 해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다시 한번 클로즈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 저 책을 시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판매하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회 도서관에 가야 볼 수 있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하여간 저희들이 비매품 써 있네요. 비매품이네요. 하여간 저희가 자료로 어딘가 기사로 또 기록을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42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네. 저희 지금 하는 동안 3분 동안 2,000명이 늘었어요. 42만 2,203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시민의 열기가 모이고 있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은 또 그런 현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불의가 지는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종 네. 좀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님.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후에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